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중변입니다. 가짜 사나이 정말 핫하죠. 저도 가짜 사나이 팬인데요. 그런데 최근 유튜버 김용호 씨가 이근대의가 성범죄 전과자라고 폭로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와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였는데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사건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근 명의의 성범죄 처벌받은 판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이근이 아닌 그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이근대의가 맞다면 이근대의는 성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이 팩트가 되는 것이죠. 유튜버 김용호 씨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확인한 채 공개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죄명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 지하철, 클럽 등이 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클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좀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였던 것이죠. 이 사건 피해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이근 씨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 씨가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이근 씨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만약 사건 발생 이후에 즉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심 법원도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와 유사하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 과정을 살펴보니 이근 씨는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받고 이에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증인신문까지 한 것을 보니 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통역인이 지정이 되었다가 교체되는 일도 있는데요. 이근 씨 입장에서는 통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외국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그 재판을 받아보면 그 통역인의 그 통역 정도의 그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근 씨 입장에서는 통역 과정에서 불리한 재판 절차 진행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1심 판결 이후에 이근 씨는 항소를 했고 2심 판결 이후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1, 2심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 씨는 1, 2, 3심에서 모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했는데요. 이근 씨는 당시에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 3심 모두 국선 변호인으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발생은 2017년 11월 26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원 검사의 미투운동이 2018년 1월경에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미투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미투운동 이전과 이후의 형사처벌 정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투운동 이전에는 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정도가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소 경미하게 약하게 처벌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근에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것이에요. 강제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보다 처벌 정도가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튜버 김용호 씨의 성범죄 폭로에 대해서 이근대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근대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1, 2, 3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다퉜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통역인이 지정되었었는데 통역인을 변경해달라는 신청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근대의 입장에서는 통역인의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근대의 입장에서는 통역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정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근대의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근대이가 향후 어떻게 해명하는지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